안녕하세요.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전공 18학번 강보라입니다. 2023년 여름학기 PBL 리포트 파이널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말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정의들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값 분해와 경사하강법, 그리고 공분산 행렬, 차원 축소, 주성분 분석, 오차역 전파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값 분해는 정방 행렬 A에 대해 다음 식을 만족하는 0벡터가 아닌 벡터 V, 실수 람다를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하자. AV는 람다 V, 위식을 만족하는 람다를 고유값, 벡터 V를 고유 벡터라고 하고 이를 찾는 작업을 고유 분해라고 합니다. 다음은 경사하강법입니다. 함수의 기울기를 낮은 쪽으로 계속 이동시켜서 극값에 이를 때까지 반복시킵니다. 가중치의 최적해를 구할 때 쓰이는 방법입니다. 오차역 전파와 많은 관련이 있는 경사하강법입니다. 다음은 공분산 행렬입니다. 공분산은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이를 행렬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 공분산 행렬입니다. 차원 축소는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의 데이터로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성분 분석과 차원 축소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요. 주성분 분석은 차원 축소를 위해서 시행하는 주요 기법입니다. 원 데이터의 분포를 최대한 유지하는 주성분을 찾고 이제 고차원 공간의 데이터들을 저차원 공간으로 변환을 합니다. 이때 각 주성분끼리는 관련이 없어야 하고 따라서 가장 관련도가 큰 주성분인 주축을 찾고 이에 직교하는 주성분을 찾아서 데이터들의 분포를 최대한 지키면서 차원을 축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오차역 전파는 컴퓨터가 예측값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출력값과 실제 예측하고자 하는 값을 비교해서 가중치를 변경하는 작업입니다. 다음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원을 축소하는 이유는 고차원의 데이터는 계산은 당연히 복잡하고 직관적인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데 원 데이터의 분표를 유지하면서 저차원으로 차원을 축소하면 데이터의 직관적인 이해가 용이하기 때문에 차원을 축소합니다. 다음은 베이즈 정리와 몬티올 문제인데요. 베이즈 정리는 데이터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의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주어지기 전에 사전 확률값과 주어지면서 확률값의 변화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몬티올 문제는 이 베이즈 정리를 설명하는 유명한 이제 문제 중 하나인데 베이즈 딜레마로도 불립니다. 이제 베이즈 딜레마로 불리는 이유가 이게 변제 조건이 있는 하에 계산이 가능한 문제인데 사실 인간의 직관이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딜레마로도 불립니다. 이제 고유값 분해와 특이값 분해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유값 분해와 특이값 분해는 비슷하지만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유값 분해는 주로 n by n 정방 행렬에 대해서 분해를 하지만 특이값 분해는 n by m 직사각 행렬도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고유값 분해는 이제 방향이 변하지 않는 벡터를 찾아내는 것이고 특이값 분해는 이제 변환해도 여전히 직교하는 벡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행렬 분해에서 특이값 분해는 고유값 분해의 제약이 없어진 일반화된 방식이라고도 설명을 하곤 합니다. 머신러닝에서 역전파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의 한 방법인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여서 머신러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신경망은 이제 입력, 신경망, 출력과 같은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의 숨 전파 방향을 갖는데요. 훈련을 위한 오차 역전파 과정에서는 이와 반대의 역전파 방향을 갖습니다. 오차 역전파 과정은 컴퓨터가 예측값의 정확도를 이건 아까 설명했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성분 분석에서 차원 축소와 고유값 분해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성분 분석에서 차원 축소는 그 목적입니다. 이제 고차원의 데이터는 아까 설명했듯이 계산이 복잡함은 물론 직관적인 이해가 어렵지만 이제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원 축소를 활용하고 차원 축소를 위해서 주요 기법으로 주성분 분석을 활용을 합니다. 주성분 분석은 데이터들의 공분산 행렬에 대한 고유값 분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성분을 만들어내서 그에 대한 공분산 행렬을 구하고 이에 대해 정사형을 하는데요. 고요과 분해를 통해서 변수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달았던 코멘트입니다. 이제 제가 기말 준비를 하면서 가장 새롭게 와닿았던 다른 분들의 게시글에 달았던 코멘트입니다. 이제 이 얼굴 인식 기능, 음성 인식 기능, 손글씨 예제와 관련한 이제 거에 대한 코멘트를 단 건데, 얼굴 인식 기능이 대단한 점이 이제 오프라인 마케팅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예시를 보고 이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여기에 대해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얼굴 인식에 데이터가 누적될수록 이제 얼굴 지나가는 사람들의 카메라 인식을 얼굴 인식만으로도 이제 광고를 맞춤 사용자 광고로 바꾸는 그런 얼굴 인식 활용 마케팅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몬티올 문제에 달았던 코멘트인데요. 제가 몬티올 문제는 처음에는 정말 몬티올 딜레마라고 불리는 게 이해가 갈 정도로 이해를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주셔서 몬티올 문제를 겨우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달았던 코멘트입니다. 제가 이때 전제가 중요하다는 걸 확실히 이해를 했고 전제가 없으면 사실 어, 이 문제는 딜레마라고 불리지 않았을 정도로 전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성분 분석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게 제가 공분산 행렬이랑 살짝 헷갈렸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다른 분들께서 새롭게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그 글을 보고 깨닫게 돼서 달았던 코멘트입니다. 이제 제가 헷갈렸던 부분이 주성분 분석은 이제 주축을 찾고 거기에 직교하는 것을 이제 주성분을 찾으면서 아예 관련이 없는 주성분끼리를 찾는 거였는데 저는 계속 이제 약간 공분산 행렬처럼 상관관계를 찾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혼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고사 때는 퍼스트를 했는데 이번 기말고사 때는 나름의 제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글 제목은 이렇고요. 제가 이제 레드와인 선호도 조사, 뭐 퀄리티 조사, 레드와인 퀄리티 조사에서 글 제목은 이렇고요. 제가 레드와인 퀄리티 조사에서 이제 어떠한 요소들이 퀄리티에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거를 이제 역 이제 제가 레드와인 퀄리티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요소들을 PCA를 한 건데, 제가 직접 외부에서 GitHub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코드를 적용을 해보면서 실습을 했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궁금한 걸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혼동했던 그 상관관계랑 PCA를 조금 헷갈렸던 탓에 했던 질문이라서 다른 분들의 답변을 통해서 쉽게 대답을 깨우쳤고, 아주 간단한 거라도 질문해도 괜찮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제 최고의 게시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어, 여기에서는 제가 중간고사 때 했던 거랑 조금 숫자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아예 이제 제 이름을 검색해서 Q&A를 검색해서 나온 개수를 날짜별로 계산을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아래의 내용 중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노란색은 중간고사, 빨간색은 기말고사 관련입니다. 자, 이제 본 강좌를 학습하면서 배우거나 느낀 점은 마지막 찬스를 활용하면서 많은 게시글을 올리고 다른 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서로 이해한 것을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 활발하게 공유를 하니까 더 이해가 잘 됐고 새롭게 깨닫게 될 수 있던 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와서야 활발히 한 점에 대해 반성을 하게 되었고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수학은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과목이었는데 참여도가 저조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더욱 활발히 이해한 것을 공유하고 질문하다 보니 이전 기간에서 더욱 활발히 했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인공지능이 기초가 되는 기본 지식들을 터득할 수 있었다는 점과 스스로 이해한 것을 공유하고 물어보는 것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게 제가 변화한 점이 제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변화를 이끌어준 본 강의에 대해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 성찰 노트입니다. 개인 성찰 노트는 사실 중간고사와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인 성찰 노트입니다. 개인 성찰 노트는 사실상 중간과 크게 다른 점이 없고요. 수행되고 있는 학습 진행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직접 계산을 하거나 수학적 지식을 깔려야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중간고사 기간보다 덜 느꼈고, 그래서 더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갈 수 있었고,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영상을 이번에는 학습에 가장 많이 활용을 했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구글링이랑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프로키안 사이트 활용해서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본 강좌의 학습 활동에서 이번에는 주성분 분석과 관련한 거를 가장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공자분들만큼 주성분 분석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성분 분석을 제 전공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는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들로부터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항상 꾸준히 이해한 거를 정리해서 올리시고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수학에 재능이 있는 거나 뭐 미리 알고 있었던 것보다는 정말 꾸준히 노력하는 거에는 당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각광받는 세상이 될 텐데,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가 스스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만큼 훌륭한 자원은 저한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직무를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갖게 되던, 이제 혹은 뭐 어떤 일을 하게 되던,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부서를 가더라도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것에 무리가 없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문계열에서 인공지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이게 어떠한 원리 때문에 어떠한 원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역할과 기여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는 65점을 줬는데요. 사실 중간고사에 비해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어, 점수를 좀 깎았습니다. 아무래도 중간고사에 제가 훨씬 더 열심히 참여를 했던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제 기말고사 때는 제가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와서 직접 실습도 해보고 모르는 것에 대해 직접 질문도 해보는 행동들의 변화가 중간고사에 비해 더 나은 제가 만들어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좀 큰 점수를 줘서 중간고사와 비슷하지만 중간고사보다는 조금 낮은 점수를 부여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기말고사 기간은 중간고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참여도가 많이 저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제 다른 분들도 제가 봤을 땐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PBL 리포트에 담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꾸준하게 코멘트를 달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셨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저 또한 팔로우업을 할 수 있었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메이크업한 분들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좋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성찰 노트 두 번째입니다. 사실 Q&A 참여도 빼고는 좀 다들 그래도 높은 점수를 줬는데요. 자체 평가에 따른 잘한 점은 이제 기존에 참여는 내용 정리가 전부였다면 기말고사에는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실습해서 다른 분들께 더 이해가 쉽도록 도왔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점을 잘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아쉬운 점은 이제 당연히 중간고사에 비해 참여도가 저조해진 점을 아쉬운 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료 평가는 이제 기말고사는 김종환 학우님을 동료 평가를 했는데요. 정말 이
부는 학생들에게 가장 귀감이 되는 학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고, 가장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셨고, 가장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주신 분이셔서, 음, 이분은 정말 가장 베스트 스튜던트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미비점은 제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잘한 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학습 활동 참여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많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PBL 보고서를 마치고인데요. 어, 제가 여기에서 이전보다 나은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적었는데, 이전보다 더 나은 내가 되었나 하는 질문에는 어떤 면에서는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확실한 건 정말 분명히 더 나아진 부분이 있고, 더 나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 PBL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얻을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이것은 이제 곧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강의는 마무리가 되었지만 앞으로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계속 학습을 할 학생이니까 이번 수업을 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그리고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솟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와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메이크업 찬스를 만들어주신 교수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정말 저 또한 이 수업을 포기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노력하지 않았기에 수업을 따라갈 수 없었다라는 이제 변명과 핑계, 그리고 역시 인공지능은 어렵구나, 어려워서 내가 따라갈 수가 없었구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중에 다시 인공지능을 배울 때까지는 아예 인공지능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학습할 때 자기 성찰을 하면서 저를 돌아보는 기회를 많이 가질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준 강의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Q&A 세션,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 PBL 보고서 작성까지, 그리고 여기에는 적지 않았지만 이런 기회를 모두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교수님까지 전부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PBL 보고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